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롯데쇼핑이 13년 만에 CEO IR을 했습니다. IR을 왜 했냐? 2017년 최고가가 거의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어제 종가로 71,500원. 4분의 1 토막이 더 낮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시대의 흐름에 빗나간 기업이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고, 위기의 롯데 오프라인 유통도 위기죠. 그래서 지금 마트 쪽만 보면 쿠팡과 이마트가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마트는 지금 2등도 심각한데 3등 이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마치 이제 넷플릭스와 티빙의 격차가 이제는 도저히 상대도 안 될 만큼 커졌고, 그 전에도 사실 따라잡을 수 없었죠. 처음부터 티빙에 해외 진출을 해야 되니까 자본력이 안 되고요. 테슬라와 현기차도 그렇죠. 현기차는 지금 실적은 엄청 좋지만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 지금 다른 이제 해외 기업보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죠. 그리고 백화점 지점수는 제일 많은데 현대백화점 신세계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커졌다. 그래서 그 매장당 매출이 지금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리고 하이마트는 정말 심각하고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앱이 통합이 안 되죠. 롯데마트, 하이마트,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롯데원 다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신세계도 마찬가지죠. 신세계, 이마트 계열사가 많이 있죠. 그래서 GM포드 내연기관차 파업 이런 것처럼 또 구시대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발을 이렇게 한 기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전기차를 찍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게 다 비슷한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졌고 새로운 기업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쿠팡과 올리브영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대조적입니다. 굉장히. 매출 비중을 보면 할인점이 가장 크고요. 롯데가 40%, 백화점 22%, 전자제품 전문점 하이마트 18%, 나머지 슈퍼, 홈쇼핑 이렇게 있고요.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6.4%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률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4.7% 증가했고요. 매출 감소한 거는 할인점을 1.8%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하이마트 24%, 홈쇼핑 15.6%, 슈퍼 4.5%. 그러니까 하이마트하고 홈쇼핑이 지금 매출 비중이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가, 존폐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보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백화점 7.3%, 매장수가 경쟁사 대비 2배 수준인데 점포당 매출이 신세계 절반 수준이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상실한 게 크다 이거죠. 프리미엄 이미지는 입점 매장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사실 옛날부터 좀 현대백화점은 엄청 럭셔리한데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근데 롯데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게 개선이 될 것인가 좀 만만치 않고, 롯데마트, 롯데슈퍼 실적 개선이 되는데 GPM이 개선됐다. 마트 슈퍼 통합 소싱 이걸 함으로써 많이 주문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겠죠. 단가가 낮아진 거죠. 롯데원도 적자를 축소했습니다. 945억에서 412억. 그래도 크죠. 근데 이커머스 점유율이 2, 3%밖에 안 된다.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요. 배당밖에는 없어요. 줄었다가 좀 늘고 있는데
주가가 71,500원인데 작년에 3,300원, 뭐 2,800원 기준으로 보면 4%좀 되나요? 그래서 배당주로 간다. 참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 1조를 제시했어요. 최근에 CEO IR에서 2026년 목표가 매출액 17조, 영업이익 1조.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5,050억이고요. 2026년이 뭐 얼마 남지를 않았죠. 그래서 주가 관리하라는 신동빈 회장 특명에 부회장이 이제 나섰는데 6대 핵심 전략이 뭐 백화점의 핵심 상권 마켓 리더십 재구축. 그러니까 좀 부자 동네에서 그 OP 마진을 올려라 이런 거겠죠. 매출도 올리고 대한민국 그로소리 이제 월마트가 했으니까 이커머스 옵티미제이션, 부진 사업부 턴어라운드, 하이마트 홈쇼핑, 동남아, 베트남에 있다고 하죠. 그 리테일 테크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말은 다 쉬운데 회사를 개혁할 때 항상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 부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내 이제 그 생계가 어떻게 보면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혁이 어려워진 거고요. 어렵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고급화가 과제다. 8대 핵심 점포, 럭셔리 프리미엄 전략적 리뉴얼, 뭐 강남, 송포, 송파, 명동 뭐 이런 데겠죠. 다 부자 동네. 백화점, 잠실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형 복합 쇼핑몰 개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런 것 같고. 그 월마트 배치마킹을 해서 대한민국 그로소리 1번지가 되겠다. 뭐 이익률이 높아졌는데 그로소리 특화 뉴 포맷 개발, 마스터 PB. 이게 다 그거죠. 월마트를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 중심의 스마트 물류를 도입한다. 롯데온이 적자를 많이 축소를 했는데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이다.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4개 핵심 캐테고리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버티컬 전문몰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버티컬이라는 거는 이제 특화몰을 만든다는 거죠. 뷰티, 럭셔리, 패션, 키즈 카테고리. 그리고 오카도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센터를 CFC 물류센터입니다. 이거 커스터머 풀필먼트 센터 이렇게 보면 되고 25년 12월에 이제 1기가 오픈을 하는데 오카다가 뭐냐면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기술 전문 그러니까 리테일 테크 기업이에요. 식료품 시장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AI, 머신러닝, 시뮬레이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수요 예측부터 선별 포장, 배송, 출하의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 8조 정도 되고요. 매출이 대략 한 2.5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크 스펜서와 1대1로 합작을 했고요. 공공년에 이제 생겼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식료품 소매 업체인 오카도 리타일을 운영하고 있다. 64만 명의 그 이용자고요. 작년 11월에 롯데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그 물류센터 그러니까 쿠팡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 포장, 배송, 출하의 전 과정을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거죠. 로봇하고. 그래서 2030년까지 물류센터에 1조 투자를 해서 총 6개 CFC 운영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이제 철저하게 자동화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25년에 첫 CFC 오픈.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CFC 부지 및 건축 비용에 투자를 하고 OSP 이용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 오카도는 CFC 내 자동화용 하드웨어, 로봇과 그리드,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요.
이거가 마켓컬리가 도입을 하려다가 뭐 가격도 비싸고 한국 실정에 안 맞아서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잘하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뭐 롯데 하이마트와 TV홈 쇼핑은 심각하다. 그 이커머스와 라이브 방송이 대세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롯데 하이마트 안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베스트바이가 아직 있고 뭐 코스코, 월마트가 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환경이 전혀 다르죠. 그 일단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만치 않다. 해외 같은 경우에 뭐 동남아인데 이제 이렇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건데 해외가 그 롯데 쇼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약 10% 정도 된다. 뭐 큰 기대는 안 하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솔직히 그거는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난을 하죠. 비판적인 사람들은 비난이 아니라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해야 된다. 그건 맞는데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페이스북이죠. 잘 된 이유가 인건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 10,000명 이상인가 구조조정을 했고 자른 거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뭐 40조 뭐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사람 자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한국에선 난리가 나겠죠. 또 뭐 차이가 물론 있죠. 또 한국은 재취업이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롯데가 사실 살아나려면 뭐 롯데도 그렇고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일단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어렵죠.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크고 비대한 물고기라는 게 이 슬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는 빠르면서 큰 물고기가 됐어요. 또 완벽하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쿠팡과 테슬라, 특히 쿠팡 이커머스 전기차 플랫폼을 아예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최적화된 기업이다. 근데 롯데나 이마트나 신세계가 특히 이제 마트 쪽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굉장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게 쿠팡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 FCF마저 좋다. 자유현금, 잉여현금이라고 하죠. 프리 캐시플로우. 영업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을 뺀 거. 그러고선도 이제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과연 이거 꺾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잘하면 되겠지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차라리 이마트 신세계보다는 롯데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에 임원을 40%나 감원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반등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신선식품인가요? 그게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새로. 그래서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스코하고 월마트는 건재하죠. 그래서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기차가 가치주라고 하지만 테슬라를 사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주가가 또 살 기회가 주어지겠죠. 예.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작성하는 대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